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러닝을 페이싱 해드리는 디어입니다. 고라니 여러분들은 25년 마라톤 대회 마감하셨나요? 저는 지난주 롱런을 통해서 마감하였습니다. 25년 정말 많은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 해입니다. 러닝붐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대회들 중 최고의 대회는 어떤 대회였고 최악의 대회는 어떤 대회셨나요? 저도 25년 정말 많은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만큼이 25년에 참여한 대회들인데요. 제가 22년부터 지금까지 러닝함에 있어서 22년, 24년까지 참여했던 대회 수를 다 합친 만큼을 올 한 해 동안 나간 느낌입니다. 그만큼 정말 많기 때문에 얼른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24년 말, 25년 초에 무릎 부상이 있었습니다. 제 러닝 인생 중에 큰 부상이 딱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딱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량 저하가 정말 컸었다라는 배경이 깔리게 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처음 올해 참여했던 대회는 오사카 마라톤입니다. 2월 참여를 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 올해 최고의 대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오사카 마라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인생 첫 해외 마라톤이었고요. 제 인생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본이 왜 마라톤 강국인가를 정말 몸소 느낄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에 남습니다. 오사카 시내 전체를 통제를 함과 더불어서 4만 명의 풀코스 참가 인원, 풀코스만 4만 명입니다. 그 인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물결이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뷔페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특별함을 떠나서도 그냥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그런 장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 오사카 마라톤이었습니다. 다음 대회 서울 동아 마라톤입니다. 서울 동아 마라톤은 제가 이것까지 해서 2번 참가를 했었고요. 이 2번째 참가 때 서브3를 도전하게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상 회복과 오사카 마라톤 등의 일정으로 인해서 컨디션 관리도 못했고 기량도 다 올라오지 않아서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00일도 안 남은 내년 동아 서울 마라톤에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동아 마라톤은 괜히 국내 3대 마라톤으로 불리는 게 아니구나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타 메이저 마라톤과 다르게 풀코스와 10km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쾌적함이 있고요. 코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 동아 마라톤은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해야 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회, 제 인생 첫 공식 페이스메이커를 하게 됐던 고양 하프 마라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공식 페이서를 하게 됐던 대회였습니다. 원래는 공식 페이서를 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공식으로, 작년에도 비공식으로 했었으니까 올해도 그냥 비공식으로 해야지라고 했었는데 러너블과 우호적으로 지내던 와중에 제가 비공식으로 페이스메이커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공식 풍선 드릴게요 라고 해서 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저를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생겨났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저를 따르는 팩이 정말 많았어서 저도 너무 즐겁게 달렸고 뿌듯함도 정말 컸던 대회입니다. 내년 참가는 사실 아직 미약정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명불허전 뉴발란스의 런여웨이 하프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은 하반기에 10km 엘리트 그룹 참가권을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람, 초속 거의 10m 풍속에 가까울 정도의 바람, 몸이 앞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PB에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1시간 26분으로 완주하긴 했는데요. 대회 자체는 괜히 뉴발란스 런유웨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기상 여건이 저에게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10% 안에 들 수 있었고요. 자, 내년에 대한 찌라시 이미 많이 돌고 있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인천에서 안 합니다. 광화문에서 하고요. 편도로 진행되며 1만 명 규모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더 여러 가지 좀 사안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알고 있으시죠?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런유어웨이 하프였습니다. 자, 다음. 사실 이 대회에 나가기 전까지 전반기 좀 사실 암울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으로 인해서 기량이 올라오는 게 안 느껴져. 게다가 이 런유어웨이 할 때도 그런 뭐 기상이니 뭐니 어쨌건 제 전력을 다해서 달린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km 대회에서는 기필코 PB를 해보자라고 도전했던 영종도의 선셋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PB를 달성하긴 합니다. 인생 첫 37분대에 들어갔던 대회입니다. 37분 58초였나? 이때도 생각해보니까 턱걸이였네요. 대회 자체는 이제 MBN에서 주최했던 대회였고요. 그 MBN 측에서 전해 나주 마라톤 등은 개최하긴 했었으나 그때는 뭐 사실 명의만 좀 대주는 느낌 이런 대회였다 보니까 MBN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산다 등을 이제 전개함에 있어서 또 주축이 되는 대회였었는데 하필 또 이때도 기상이 안 좋긴 했습니다. 그냥 비가 좀 내리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대회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이슈가 있었진 않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회 운영 노하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메달 배부나 간식 배부 이런 거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았던 대회였습니다. 다음은 전반기의 마지막 하프 마라톤 대회 서울 하프 마라톤이었습니다. 서울 하프 마라톤 메이저 하프 마라톤 대회 중에서는 코스적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어려운 편의 대회입니다. 저는 작년에 24년에 1시간 32분으로 했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출전을 했고 전반기 때 선셋으로 자신감이 다시 붙긴 했었는데 그래도 하프까지는 안 비벼지더라고요. PB 갱신을 못했습니다. 너무 덥다? 그걸 떠나서 코스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뭔가 어렵게 느껴졌고 준비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서아마 특유의 그 무드가 있습니다. 좀 그래도 조선일보 측이 젊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부스나 이런 게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라는 말을 전해놨는데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좀 특별한 행사인데요. 윙스 포 라이프 월드런, 윙스 포 라이프 월드런이라고 해서 레드불이 주관하는 이벤트 기부런 행사입니다. 뒤에서 가상의 차가 저희를 잡으러 따라옵니다. 일정한 속도에서 점점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그 차를 피해서 계속 도망가야 돼요. 그거를 가상이니까 어플로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연세대 트랙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신발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아쉽게도 그리고 어플 조작 이슈로 30 몇 킬로까지밖에 못 달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 또 하면은 꼭 참가하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반기에 또 이제 대감집 마라톤이라고 항상 불렸던 현대자동차의 포레스트런, 원래 롱기스트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포레스트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더군요. 그래서 좀 환경에서 딱 진짜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가지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뭐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가비도 저렴하고 참가자 한 명당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서강대교 코스가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서강대교 맨 끝을 찍고 오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갈리거든요. 근데 프로스트런은 찍고 오더라고요. 그 급경사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때 좀 많이 힘들었고 덥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PB 도전을 하긴 했는데 실패를 했죠. 자, 드디어
전반기 마지막 대회입니다. 하루런입니다. 제가 5km 마라톤 대회를 이때 처음 참가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km 마라톤 대회 안 나가봤죠? 네, 맞습니다. 저기 미사경정공원을 처음 이때 가게 됐고, 이 당시에 아이런 부지런님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5km 17분을 도전할 대회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전반기는 아쉬웠습니다. 그 기록 PB 경신을 했던 게 선셋 마라톤 10km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정말 유종의미를 전반기 좀 그래도 기분 좋게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기가 좀 아쉬움 속에서 끝났습니다. 10km PB 경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진 않더군요. 하프나 풀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니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뭐 느끼시겠죠? 물론 10km가 뭐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심기일전에서 하반기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에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때 이제 첫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메달을 거기서 주는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미즈노 라이트랩이라고 해서 정선에서 진행됐던 트랙에서 진행되는 기록회 행사였습니다. 요걸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웨이브라이트를 따라서 뛰는, 근데 이때 뭔가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8월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핑계고 뭔가 몸이 좀 안 올라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훈련을 해서인가? 이런 걱정으로 또 하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마라톤 대회는 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필 첫 대회가 어스 마라톤이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참가했던 대회들 중에서 지금 꼽으라고 한다면 최악의 대회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이게 제가 피해본 건, 치명적이게 피해본 건 몇 없습니다. 기록 오류. 저는 뭔가 쎄함을 느껴서 짐을 안 맡기는 세팅으로 이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배번표가 다행히도 제가 땀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지 않아서 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막 2분 30초 정도 더 땡겨주고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뿐 아니라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그 짐 찾는 도떼기 장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불만을 느낀 거를 겪었기 때문에 최악의 대회가 아닐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는 여러 듣긴 했습니다. 그 KBS 중계로 인해서 좀 타이트하게 설정이 됐다라는 것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뭐 변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당일날 어스 마라톤 날 참가했던 이 나이트런 때문에 사실 더 비교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런어블에서 주관했던 반포대로를 달렸던 나이트런 코스, 제가 참여했던 10km 마라톤 대회 중에 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던 건 서킷런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서킷런 많지? 혹은 그거보다 더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그 난이도가 무색하게 즐거웠습니다. 진짜요. 그 반포대로를 달려본 수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기에 깔끔한 행사 진행 등등, 너무 대비돼서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개최될 수도 있지만 코스가 어렵다는 것 인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제 인생 첫 두 번째 공식 페이스메이커 런어웨이 10K였습니다. 메달 진짜 예쁘다. 이때 런어웨이가 올해는 기상 이슈가 참 아쉬웠습니다. 거의 진짜 폭우 장난 아니었죠. 그럼에도 러너들의 열기를 꺾지 못했죠. 저를 따라오셨던 45분 따라오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그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달리신 어떤 분들이든 대부분 다 만족을 하셨을 겁니다. 괜히 런어웨이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대회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런어웨이.
기대됩니다. 내년도. 자,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PB 도전. 어스 때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기록이 정정되어서 37분 35초 기록을 받았으나 10km 기록 경신은 전반기 때 이미 했었던 것. 그러니까 이제 하프, 풀 중요했죠. 거기서 정말 진짜 신경 썼던 게 이 서울 레이스였습니다. 서울 레이스, 제가 맨 처음 참가했던 하프 마라톤 대회였고요. 매해 서울 레이스는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친근하기도 했고 뭔가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서인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때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어서인지 와, 목표를 1분이나 더 단축을 시켜서, 그러니까 원래 PB를 그냥 경신만 하자, 원래 1시간 24분 4초였으니까 1시간 23분 30초 정도만 하자라고 했는데 1시간 22분 30초를 달성하게 됐다. 너무 기분 좋은 대회였습니다. 이때부터 좀 흐름이 좋았었어요. 그 좋은 흐름 속에서 또 너무나 특별한 장이 있었죠. 나이키런 제주 행사.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정선 때나,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고나 트랙 레이스 등에서 이제 팀으로서 활동을 했던 제익님, 장제익님, 제익님과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나갔던 대회였는데, 예선도 감사하게도 나름 중상위권으로 통과를 했고, 본선 너무나 특별한 길, 정말 그 제주도의 멋진 곳에서 달릴 수 있었고, 멋진 숙소, 아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참가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대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비공식 페이스메이커를 했던 춘천 마라톤입니다. 제 인생 첫 춘천 마라톤입니다. 춘천 마라톤은 제가 우선 멀기도 하고 항상 제가 제마를 굉장히 메인으로 준비를 했었다 보니까 항상 밀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프로스펙스를 통해서 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비공식으로 45분 페이스메이킹을 했던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메이저 마라톤, 역시 메이저 마라톤. 그리고 춘천 마라톤이라는 그 로컬, 춘천이라는 그 로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 이게 내년에 가능하면 춘천 마라톤은 풀코스로 꼭 참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드디어 이 대회가 나왔네요. JTBC 서울 마라톤입니다. 인생 첫 서브3를 달성한 대회죠. 제가 인생 처음으로 참가했던 풀코스 마라톤, 인생 아예 맨 처음으로 참가했던 10km 마라톤 대회도 JTBC 마라톤, 그리고 인생 첫 서브3를 했던 대회도 JTBC 마라톤입니다. 뭐 운영이나 코스 이런 거는 뭐 말할 것 없죠. 바뀐 코스, 뭐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이 뭐 더 힘들어졌다 나빠졌다 할 것 없는 부분이었고, 뭐 진짜 서울 마라톤, 동아 서울 마라톤과 비교해도 찐으로 서울을 횡단하는 대회는 이 JTBC 서울 마라톤이 유일합니다. 동아 서울 마라톤은 이제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청계천 뺑뺑이를 돈 다음에 잠실로 가는 거다 보니까 서쪽은 전혀 연이 없게 지나가는데, 이 JTBC 서울 마라톤은 상암에서 출발하니까. 근데 이번에 저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진 못했는데, 그 도착지 동선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제마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 JTBC 서울 마라톤 좀 크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대회. 사실 이제 JTBC 서울 마라톤에서 이미 굉장히 만족스러운 레이스를, 제 개인적인 레이스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다음 대회들은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MBN 서울 마라톤 135 비공식 페이스메이커.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코스 정말 좋았죠. 지금 동아 서울 마라톤의 후반부 코스를 하프로서 달릴 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고 괜찮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저와 함께 달려가신 1시간 35분 타겟의 멋진 분들, 많은 분들이 목표 달성을 하셨던 것이 만족스러웠는데, 정말 진짜 다 좋게 해놓고서 마지막 짐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 코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그 짐 찾는 것 외에 많은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첫 개최가 된, 지금 제 홈그라운드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에서의 풀코스 마라톤, 인천 마라톤입니다. 야, 인천 마라톤 사실 아쉽습니다. 뭐 풀컨디션이 아니어서 서브3를 또 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특히 그 후반부에 어필을 만나서 이겨낼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장담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35km까지 참 즐겁게 달렸습니다. 30km 때까지 한 410으로 쭉 밀었고, 410 원도로 아마 밀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2의 고향이 이제 인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2의 고향을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참 또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면 참가하겠습니다. 근데 코스는 제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를 들었지만, 그 후반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마감 대회 롱런, 제가 이제 하반기 기록 공략을 걸었던 것이 5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400m, 3km, 10 하프 풀 기록에 있어서 지금 400m와 하프와 풀은 기록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3km는 아직 도전도 안 했고, 10km는 37분, 아까 어스에서 35초 했다 그랬죠. 30초가 이제 목표 기록이어서 그래도 그 기록 경신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게 발목 접지를 위주로, 물론 뭐 제가 SNS나 이런 거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멀쩡합니다. 근데 대회 자체에 걱정이 돼가지고 스톱을 했었던 상황에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굵직한 곳에서 이런 행사들을 주최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내년에 또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대회들을 25년에 나갔었고요. 이런 감상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최고의 대회와 최악의 대회 왠지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혼자 구구절절 떠드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